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만성 건강충전 101%의 홍지호입니다. 김희조입니다. 네. 홍지호 씨, 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예. 이 잠잘 때 예. 다리 부분을 한 8cm 정도 높여주고 자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요. 네.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도대체 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우리 건강충전 102%의 MC 홍지호 씨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항상 예. 서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혈액의 그 순환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잠잘 때만이라도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이 해서 네. 혈액 순환을 원활히 시켜야지 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각 기관에 혈액들을 제대로 공급해주면서 네. 건강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질환이 또 하지 정맥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심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하지 정맥류의 그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365일 뭐 건강하게 몸을 지키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건강충전 101% 채널 고정해주세요.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당신. 다리도 건강하신가요? 거리 여성들. 높은 구두를 즐겨 신는데 다리에 무리가 가는 습관은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 하지 정맥류로 이어지는데 다리 통증뿐 아니라 피부 비염 등 합병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방치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조기 치료가 중요한 하지 정맥류의 정확한 치료와 예방법을 알아보자.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해 하지 정맥류를 치료한다. 포이즌 클리닉의 반동규 원장. 그에게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건강한 다리를 갖는 방법에 관해 들어본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입니다. 포이즌 클리닉의 반동규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오늘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 전에 인체 그 혈관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죠. 예, 예. 자료 있으시죠? 예, 인체 네. 내 혈관 흐름도에 대해서 한번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 우선 심장에서 출발하는 동맥들은 신선한 산소를 포함해서 신체 각 부위별로 골고루 분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맥들은 인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들을 산소를 주고 남은 노폐물들이 다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네. 이때 동맥은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각 신체 각 부위에 있는 정맥들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판막이 이런 펌프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죠? 뭐 다리 쪽에 정맥의 순환이 좀 안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정맥, 네. 들어온 피들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여 있는 증상입니다. 그 원인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판막의 손상에 의해 가지고 네.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고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다리가 튀어나왔다든지 네. 아니면 비쳐 보이거나 아니면 뭐 두들두들하게 만져진다든지 이런 정맥의 혈관의 확장 소견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하지 정맥류에는 뭐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는 뭐 다리를 꼰다거나 아니면 뭐 오래 앉아 있다거나 오래 서 있다거나 뭐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예, 물론이죠. 오래 앉아 있거나 하여튼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네. 오래 서 있거나 네. 또한 뭐 복압을 증가하게 하는 방법들, 다리를 꼬고 앉거나 네. 아니면 비만 아니면 뭐 임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맥류가 더 심화되고 또 유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고 1차성, 2차성 그런 예.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예,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원인에서는 유전적으로 네.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거를 유전적인 소인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 이외에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일을 하신다든지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네. 또 특히나 심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복압이 증가하는 비만이라든지 뭐 변비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 이런 혈관들이 망가진 것을 1차성 하지정맥류라고 하고 네. 2차성 하지정맥류는 그 1차성 하지정맥류가 아닌 심부정맥 자체 손상이라든지 혈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유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호르몬제를 오래 사용을 해서 하지정맥류가 뭐 발생된다는 그런 조사도 나왔던데요. 어떤 거죠, 이거는? 예, 우리 여성분들이 호르몬 제제를 뭐 폐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생식기 수술을 해가지고 네.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호르몬 제제를 드셔야 되는 분들은 네. 드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폐경기 때 무조건적으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맥류를 가진 분들이 네. 아무 생각 없이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정맥류를 더 심하게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하지정맥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예,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이 혈관이 바로 망상정맥입니다. 네. 이 망상정맥에 있는 판막들이 망가졌을 때 저희가 망상정맥류라고 합니다. 예. 뭐 오른쪽 화면 마찬가지 아래 위로 이렇게 확장된 이런 혈관들이 꼭 그 거미가 지어간 그런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망상정맥류라고 얘기합니다. 네. 거미양정맥류는 모세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예. 마치 거미 발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거미양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우측에 뭐 보이는 사진처럼 망상정맥류와 함께 동반돼서 거미양정맥류가 나타나 보이고 예. 이런 분들은 주로 증상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소복제정맥류는 네. 무릎 뒤에 있는 오금이라고 하는 여기 쏙 들어간 부위 있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소복제 정맥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맥류입니다. 예. 이 소복제 정맥류 같은 경우는 주로 종아리 쪽에 이렇게 혈관이 확장된 가지를 나타내게 되고 네. 측면과 뭐 내 안쪽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 네. 발목까지도 심하게 진행이 되면 발목 증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야간 근육 경련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소복제보다 더 심각한 게 대복제 정맥류인가요? 예, 대복제 정맥류 사타구니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맥류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무릎 아래쪽에 주로 혈관들이 돌출돼 가지고 나타나 보이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화살표 예. 방향으로 무릎 정강이 쪽으로 아니면 무릎 아래쪽에 발목까지도 진행되신 분, 심하게 되면 허벅지 쪽도 정맥류가 진행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많이 증상이 심해지고 기간이 오래 진행된다 그러면 꼬불꼬불하게 돌출 부위가 더 많아지는 네. 그런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릎 쪽까지는 이제 소복제 정맥류라고 할 수가 있고 무릎에서 이제 위 사타구니까지 올라가면은 대복제 정맥류. 예, 그렇게 라고? 구분할 수도 있지만 예. 주로 무릎 아래쪽에 튀어난 혈관들이 네. 소복제 정맥에서 나오기도 하고 대복제 정맥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그쪽이군요. 예. 원인되는 혈관 어디가 망가졌는지는 혈관 초음파를 꼭 확인하셔야지 네. 그래야지 정확한 원인되는 부위를 알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좀 증상이 심한 게 대복제 정맥류라고 말할 네.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정말 뭐 혈관들이 꼬불꼬불 튀어나오고 너무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요. 혈관 기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기 흉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건강상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은 주로 다리 쪽에 피가 몰려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부종이 생긴다든지 무겁다든지 저린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든지 네. 심한 경우에는 피부 증상으로 가렵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쪽 부위에 염증 같은 여러 가지 하지정맥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다른 뭐 증상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예. 네. 골반 정맥류는 주로 임신한
환자들한테서 예. 주로 많이 출산할 때 많이 힘들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정맥류입니다. 네. 여자의 그 회원부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대복제와 소복제와 다리에 그 주로 여성분들 그 허벅지 뒤쪽으로 네. 많이 진행이 돼서 종아리까지도 확장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예. 허벅지 전체적으로 다 예. 확장된 경우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돌출된 부위가 왼쪽보다는 좀 적은 그런 환자입니다. 네. 그럼 대복제 정맥류가 좀 심해져가지고 그런 합병증이 발생이 된 건가요? 예, 대복제 예. 정맥류가 심하게 되면 네. 피부 순환이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피부 쪽에 우리 염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부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습진 여러 가지 합병증들 피부 네.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망상정맥류, 뭐 골반정맥류, 그리고 또 이 합병증까지 제가 네. 살펴봤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좀 뭐 단순한 이 혈관계 질환보다는 좀 복잡한 네. 좀 어딘가 좀 심각한 네. 질환인 것 같아요. 이걸 무슨 병이든지 초기에 이걸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증상들이 많은 만큼 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치료 방법으로 이 치료를 하게 되나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관 경화요법입니다. 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주로 망상정맥이라든지 아니면 모세혈관 확장증에 네.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는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혈관 경화제를 혈관 자체에다 직접 주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혈관 내부의 세포를 망가뜨려서 혈관 자체가 폐색이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은 혈관 경화요법을 초음파를 사용해서 네. 피부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관통정맥이 망가진 경우라든지 예. 아니면 대복제나 소복제 정맥류의 초기 단계일 때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주사요법도 있고 초음파 네. 요법도 있고. 네. 근데 그 시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예, 시술 시간은 예. 약물치료요법인 경우에는 한 10분 내외로 굉장히 짧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예. 특별히 뭐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물 치료 요법에 대한 자료 사진이 있으신가요? 예, 네. 약물치료요법 제가 시술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4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네. 허벅지 쪽으로 해가지고 혈관이 많이 확장돼서 마치 점처럼 보이는 이런 심한 경우인데 혈관 자체에다가 경화제를 집어넣게 되면 네. 여기 보이는 혈관들이 하얗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술하자마자 혈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치료하고 나서는 다시 색깔들이 이렇게 좀 더 좀 진해지고 좀 딱딱하게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 압박 붕대를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 네. 혈관 폐색이 더 빨리 진행되기 네. 때문에 예.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관 경화요법 치료 장면입니다. 예. 네. 이분은 24세 된 직장 여성인데 지금 파랗게 보이는 망상정맥으로 네. 주사를 넣어서 지금 혈관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바로 없어지네요. 예, 바로 예. 혈관이 수축되면서 네.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저렇게 압박을 한 후에 저기다가 압박 붕대로 한 2, 3일가량 더 압박을 하게 되면 혈관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무슨 서프라이즈 같아요. 갑자기 네.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주입할 때는 저렇게 갑자기 사라지는데 네. 저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딱딱하게 경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전보다는 오히려 좀 딱딱하게 좀 만져질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저 사진에 나오신 분이 24살. 네, 24살 예, 직장 여성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인데도 네. 저는 나이가 드신 분한테 생기는 예. 병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분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보통 여성이 더 남성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여성분들이 그거는 왜 그러죠? 한 7대 3 정도로 남자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임신 아니면 뭐 복부 비만 그다음에 또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주사로 주입을 해서 이제 경화요법까지 봤고요. 레이저를 이용한 또 치료 방법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요? 어떤 예. 치료 방법이죠? 피부에서 조사하는 피부 레이저가 있고 예. 또 피부 안에서 조사하는 혈관 내 레이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 근처에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는 실핏줄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마이돈 치료, 즉 피부 혈관 레이저라고 하는 네. 롱펄스 엔디아그라고 하는 혈관을 주로 타켓으로 하는 예. 그 마이돈이라고 하는 레이저 기계를 사용해서 치료한 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된 장면입니다. 아, 이 방법은 좀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피부 밑에만 살짝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혈관이 확장됐다든지 예. 그런 경우보다는 주로 망상정맥 아니면 모세혈관 확장증 이런 부위에다가 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얼굴이나 코 그다음에 손등 같이 압박을 하기 힘든 부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화면을 보니까 이 굵은 혈관보다는 가는 네. 혈관에 더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이 레이저 치료가. 그 시술 그 하신 그 동영상이 있으신가요? 예. 예, 그걸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네. 예, 저 기계가 바로 롱펄스 엔디아고라고 하는 마이돈 혈관 레이저입니다. 네. 저 혈관 레이저는 주로 혈관에 그 타켓으로 하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저기 번쩍번쩍 하는 동안 혈관 내다가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치료 시간은 한 1, 2분 정도 네.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치료를 하고 나면 저렇게 색깔이 오히려 좀 더 진해졌다가 아.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돼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좀 이렇게 얇은 그런 핏줄일 경우에 예, 가는 핏줄인 사용할 수 경우에 주로 있는 많이 사용한다. 방법이에요. 네. 근데 뭐 마취도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피부 혈관 레이저는 예. 혈관 마취, 주로 마취를 할 정도는 아니고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좀 따끔따끔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취는 그래서, 마취 안 하지 하고 않고 바로 시술하고 예. 활동하실 수 있다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끔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있군요. 네. 근데 한 번만 이런 레이저를 조사해도 효과가 있게 되나요? 아니면 여러 번을 치료를 해야 되나요?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관 경화요법이라든지 뭐 피부 혈관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한 번에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네네. 보통 2, 3차례 치료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레이저 치료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자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혈관 내 레이저 요법이라고 하는 폐색술인데 네. 이것은 주로 대복제정맥이라든지 소복제정맥 같은 큰 혈관들이 망가졌을 때 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혈관 내에다가 광섬유 파이버 레이저관을 집어넣고 조사를 하게 되면 혈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피가 흐르지 않게 폐색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 이 방법은 혈관 내부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 주위 조직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뭐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마취 부분도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맥류 질환이 약간 심할 경우에 쓰는 또 다른 레이저 방법이었어요. 예,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네. 네. 시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건강한 방송 건강충전 101%. 이번 순서는요, 생생 메디 체험 순서입니다. 리포터가 직접 발로 뛰어서 생생한 체험을 저희에게 전해주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을 준비하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리포터 정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학 정설 리포터 정설입니다. 이 바쁜 현대 생활로 접어들수록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증상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술 효과와 함께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 메디 체험에서는요, 하지정맥류 시술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술 효과가 높다고 하는 이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하지정맥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여성분들, 오늘 이 시간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조 씨 집중하실 준비 되셨죠?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다리를 포개고 여성스럽게 독서를 즐기는 여인, 분위기 100점. 미스 코리아 부럽지 않다. 힐을 신고 쭉 뻗은 각선미를 자랑하는 그녀. 하지만 이 여인의 건강 점수는 빵점.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뭔데요? 네, 하이힐을 신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심혈관 관계 질환인 하지정맥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정맥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되는 부위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오래된 습관으로 증세가 악화되기 쉬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때문에 질환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상시에 하지정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어요? 우선은 잠잘 때가 제일 많이 고통스럽고요. 그냥 뭐 피부가 얇아서 원래 이렇게 파랗게 튀어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병원을 찾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정맥류 병원 찾고 나서 이제 진단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나서 이게 질병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질병인지 처음에 몰랐었어요. 제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찾아왔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서서 일하는 직업이어서 혹 저한테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하지정맥의 이상을 느껴서 내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나요? 우선 피가 심장으로 못 가고 다리에 고여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붓는다든지 제일 많습니다. 부종이. 그리고 다리가 무거운 증상들 아니면 터질 것 같다는 증상들 또 그런 증상들 이외에 뭐 가려움증을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뭐 뻐근하고 화끈하고 뭐 따갑다는 증상 하여튼 여러 가지 다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합적인 증상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보이는 뭐 혈관이 비쳐 보인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심하게 돌출되었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1차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검사 이외에 또 정밀하게 다루는 검사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혈관 초음파를 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 검사는 하지정맥류를 확진하는 검사일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한테 유리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검사를 받아봐야 제가 하지정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검사를 받아보면 안 될까요? 예, 초음파 검사를 그럼 받고 한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소복주정맥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 심부정맥의 판막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짤 때 피가 올라가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판막이 닫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검사를 받는 리포터 다소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세요. 올라가는 소리만 들리니까 괜찮으신 거고 다음은 혈류량 측정으로 심부정맥의 이상 여부를 감별하는 광혈류 측정. 리포터는 검사 결과 하지정맥류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30대 후반의 이 남성은 대복제 정맥류가 진행된 상태. 통증뿐 아니라 합병증의 우려가 있어 치료가 시급하다. 효과적인 방법은 혈관 내 레이저 폐색술. 지금 이안 레이저 수술실에는 하지정맥류 환자의 레이저 시술이 진행 중인데요.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 혈관 내 레이저 폐색술은 정맥 내에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를 넣어서 레이저를 정맥류 혈관에 쪼이면 혈관 내벽이 손상을 입어 정맥 굵기가 줄어들고 혈액의 역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시술 시간은 20분 내외로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회복 기간이 빠르며 흉터 걱정이 거의 없다. 이 수술 과정을 잘 지켜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혹 하지정맥류 이 시술을 받고 나서 혹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가요? 그 재발 문제는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근본되는 부위를 혈관 내 레이저 폐색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는 재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주위에 뭐 실핏줄이라든지 아니면 망상정맥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망가지긴 하지만 그 수술한 그 부위에서는 100% 재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에서 비롯되는 하지 정맥류.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생활 습관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데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건강한 습관에 도전해보자. 네, 이 여자분은 사실 이 하지 정맥류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직접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푸른 혈관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짧은 치마나 바지는 엄두도 못 내셨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서는 말끔히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밤마다 그토록 괴로워하던 통증에서도 해방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무엇보다 또 시술과 동시에 그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어요. 예, 환자분들이 주로 뭐 치마를 입지를 못하거나 네. 반바지를 입지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출산과 함께 살이 많이 쪄서 네. 정맥류가 더 심해진 경우인 거거든요. 아, 근데 치료를 하고 나서는 네. 환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미용적으로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네. 치료는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온 그 주인공들처럼 네. 이런 시술을 통해서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환자가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죠. 그럴까요? 네. 자,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죠? 예, 소복제 정맥류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시는 아주머니입니다. 예. 평생 뭐 식당 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네. 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 뒤에 있는 오금에서부터 시작된 소복식맥이 예. 망가져서 이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뭐 다리에 근육에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무겁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저희 병원에 수술하고 난 후에는 네.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뿐만 아니라 부종도 깨끗이 빠져가지고 아주 날씬한 다리가 된 경우입니다. 네. 또 다른 정말. 사진도 네. 있으시죠? 현무암이 마치 대리석처럼 네, 변했네요. 매끈해졌죠? 네. 제대로. 자, 이분도 마찬가지 소복지정맥이 망가진 경우고 위쪽으로 많이 확장된 경우입니다. 예.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색깔이 약간은 색소 침착이 있지만 이거는 한 달 후, 한 2달, 3달 지나게 되면 훨씬 더 깨끗하고 흉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종아리 쪽으로 심하게 확장된 경우입니다. 발목까지 많이 확장돼서 발목에도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들이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인데 수술하고 한 달 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술 자국만 남은 경우이고 이 자국들도 한 2, 3개월이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 무릎 아래쪽에 혈관들이 이렇게 심하네요. 예. 확장된 이런 분이십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서해부 쪽에 있는 기시부부터 큰 원인되는 줄기를 제거하고 네. 레이저 치료로 그다음에 나머지 혈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렇게 작은 혈관들은 추후에 혈관 경화요법이라든지 뭐 혈관 피부 레이저 요법 같은 네. 걸로 치료를 하게 되면 예.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사타구니에서부터 시작돼서 종아리 쪽으로 확장된 분입니다. 네. 수술 후에는 깨끗하게 뭐 큰 흉터 없이 잘 시술된 경우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무릎 쪽에 주로 튀어나왔지만 이 허벅지에 있는 네. 기시부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저 치료로 깨끗하게 수술된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본 환자들은 아주 치료가 깔끔하게 잘 된 경우였잖아요. 근데 오래도록 이제 방치해뒀다가 합병증이 뭐 크게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합병증이 있는 분들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합병증이 없는 환자들보다는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 네.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정맥류의 가장 많은 합병증으로는 색소 침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목 쪽으로 압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위에 있는 하지정맥류에 의해서 발목 쪽에 이렇게 혈관들이 터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고 예. 이분 마찬가지 72세 된 할아버님인데 예. 오른쪽과 반대쪽을 비교하시게 되면 마치 무슨 피부병처럼 이렇게 검게 색소 침착이 생긴 이런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은 62세 된 같아요. 예, 꼭 염증처럼 피부 습진처럼 그런 모양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2세 된 경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색소 침착만 이렇게 있고 네. 우리 습진처럼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2, 3개월 전부터 이런 궤양이 생기고 나서부터 피부과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도 네. 큰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신 경우입니다. 네. 뭐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부과에서 치료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네, 합병증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여기 분위기가 예. 좀 싸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예. 무섭게 느껴지는데 이 합병증 치료를 그대로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다리를 혹 못 쓰게 되기도 하나요? 걸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녀분들한테 엎혀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맥류가 심하게 발전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의 혈액들의 정체가 생겨서 혈전이 생겨서 혈전성 정맥염이 생긴 경우에는 네.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붓게 되고 예. 염증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걷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엎혀서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합병증이 오기 전에 치료만 잘만 하면 재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치료를 잘 하게 된다고 근본적인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은 100%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합병증이 왔다고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뭐 추후에 뭐 다른 뭐 후유증이 많이 남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합병증까지 심하게 오는 네. 경우죠. 예. 참 이렇게 엎어서 오게 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미리미리 사전에 네. 예방을 하셔야죠. 엎어서 들어오시더라도 뛰어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하지정맥류 예방 방법은 네. 간단하면서도 참 하기가 힘든 방법입니다. 우선은 하지정맥류는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많이 움직여주는 발목 운동을 1시간마다 자주 하신다든지 네. 또 하지정맥류 원인에 많이 노출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조깅이나 마라톤 걷기 같은 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 오히려 이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더 위험을 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하지정맥류는 어떤 분은 운동을 하라는 분도 있고 네. 또 하지도 말라는 분도 있고 근데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과격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뭐 마라톤을 하거나 뭐 헬스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피가 아래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전에 뭐 가족적인 뭐 소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임신을 하셨다든지 이럴 때는 예방적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와, 그 헬스클럽장에서요, 보면은 그 굉장히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 이렇게 보이는데도 열심히 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귀뜸해 줘야 될 것 같네요. 기계를 꺼야죠. 가서. 네. 네. 아주 약간의 그런 경미한 운동만 하시고 아주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건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아직 없지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살짝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신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3일 밤낮을 새면서 공부를 하면 다리가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붓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이럴 때에는 적당한 운동을 해서 풀어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네. 발목을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낮췄다 하는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예. 그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목을 폈다 네. 이렇게 하는 예. 그런 스트레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렇게 굉장히 앉아서 많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리부터 탈 때 근데 하는 저는 운동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발로 해볼 것 이걸 뭘 같아요. 밟기 때문에 예. 윙윙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발 운동은 많이 해요. 근데 환자가 많아야 발 운동을 많이 할 텐데. 네. 그리고 이제까지요. 예. 하지 정맥류의 예방법까지 다 예. 알아봤는데 다음 순서는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순서죠. 네. 신경묵은 체증이 확 뚫어지는 시간 남아있죠? 네. 궁금해요? 톡톡톡. 톡톡톡 시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톡톡톡. 첫 번째 질문을 하실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만나볼까요? 자,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예, 빨간 옷 입으신 분.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이 예?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아도 되나요? 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하지정맥류 지금 혈관 내 레이저 네. 폐색술은 국소 마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잘 조절만 된다고 그러면 수술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네, 받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하지정맥류가 저절로 나올 수 있나요? 네. 치료를 않고 네. 저절로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예,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 판막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서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성으로 가는 병이지 저절로 치료가 된다든지 하는 네. 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장되거나 더 주위 부위별로 번지거나 네. 이런 상태로 진행되는 거지 네.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서 직립보행을 하니까 계속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저절로 나아질 수는 없다는 그런 네, 말씀이세요. 예, 궁금증 해결되셨어요? 예. 자,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예, 그래보죠.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많아도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네. 나이하고 이 치료하고 연관이 있으신지 나이가 뭐 많으신 분들은 치료를 지양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예, 하지정맥류는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더 심해져서 오시고 보통 네. 더 정맥류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제일 고령자로 82세까지도 수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 물론 뭐 지병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에 문제가 네. 없는 경우에 한한 경우이고 예.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예. 나이에는 관계없이 수술적인 치료부터 다른 치료 모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경미하게 있으신 분들도 이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치료 자체가 네.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한 치료라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든지 네. 직업적인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이런 분들은 우선 예방적으로 의료용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과 함께 네.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 네. 그다음에 정맥류를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효과적인 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뭐 레이저나 또 혈액 경화요법이나 뭐 이런 치료법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수술 방법이어서 간편하게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하면 간단히 날 수 있습니다. 네. 치료도 정말 간단하고 통증도 없으시니까 빨리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궁금증도 다 풀어보고 네. 예, 끝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포이즌 클리닉의 반동기 원장님. 네, 그리고 리포터 정설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없으면 허전하고
안 보면 병 나는 순서죠. 네. 숨어있는 1%를 잡아라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임산부들 중에서요. 예. 하지 정맥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이유는요. 이 태아가 자람과 동시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 복부 쪽에 정맥이 압박을 받게 되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 발끝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맥혈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네. 뱃속에 태아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또 다른 치료를 받아서 걱정이 되고요. 네.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또 안 받자니 네. 그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 네. 고통이 따르긴 하겠지만요. 사실 임신 중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임신 중에 받게 되면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출산 후 2, 네. 3개월 후에 이런 적극적인 하지정맥류 그 시술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너무나도 막 심각하게 아프거나 이러시는 분들은요. 네. 그 의료용 압박 스타킹 있죠. 네. 이거를 착용하는 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여성분들 임신 중에는 하지 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 하지 정맥류 예방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네. 운동을 습관화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너무 과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네. 경미한 그런 운동하시고 꽉 끼는 그런 옷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